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이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MBC 기자의 그 난동이라고 그럴까요? 망동이라고 그럴까? 싸가지라고 그럴까? 이야, 그가 진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하여튼 쓰레빠 신고 아주 도발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일반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도 고민 끝 처음에는 이제 가림막 설치하고 이제 다시 하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림막 가지고도 이제 뭐 논란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도어 스태핑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어 스태핑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참 도어 스태핑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 국민과의 소통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보여줬어요.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질문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참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심지어 보수 우파들도 아이고 대통령 그러다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그거 대신 기자회견 자주 하든지 기자회견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조그만 잡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뭐 실수도 아닌데 괜히 논란거리로 이렇게 공격한 것도 있었잖아요. 좌파 언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너무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놈들 그런 놈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당한 거예요. 일종의 망신이랄까 위신이 좀 떨어졌는데 MBC는 민낯이 다 보인 거고 걔네들은 폭망한 거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위신이 좀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걱정했어요. 뽕평에서 한번 슬쩍 얘기했는데요. 쓰레빠를 신고 나온 의도가 쓰레빠 여차하면 던지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왜 부시 대통령이 구두 던져가지고 기자석에서 구두 날라와가지고 한번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 망신을 주려고 쓰레빠를 던질래. 쓰레빠는 이제 던지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던지기 편한 것도 있지만 이게 있거든요. 쓰레빠는 모멸감. 구두 던지는 것보다 쓰레빠 던지는 게 더 상대에게 능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거 던지지 않겠나. 그거 던질 수도 있다 앞으로 좀 뽕평에서 얘기했는데 아마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림막 설치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봉규처럼 눈치를 챘구나. 만약에 쓰레빠 같은 거 날라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얼굴 같은 데 맞아보시죠. 전 세계로 나가보십시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꼬레아가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가림막 설치하는구나. 그래서 잘 설치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림막 설치 가지고도 이제 말하자면 위험을 막을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림막을 아예 천장서부터 막으면 또 개난리 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자들과의 소통을 단절한다, 뭐 언론 탄압인다, 아주 생지랄들을 알 거니까 아예 그냥 도어 스태핑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잘했다. 그거 아주 도어 스태핑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자회견을 좀 지난 정권들보다 좀 더 자주 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좀 늘려라.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 대신 이제 홍보수석이랄지 대변인이 그날이 이제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 이봉규 TV에서 그래서 저는 이봉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삽시간에 또 몇만 명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설문을 4항으로 했어요.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잘했다. 앞으로 도어 스태핑 절대 하지 마라. 아울러 MBC는 민영화시켜라. 요게 첫 번째였고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84%가 이 의견에 설문에 응답해줬고요. 두 번째 항목은 MBC 대통령실 출입 금지시키고 다시 도어 스태핑 해야 된다. MBC 배제하고 다시 도어 스태핑 해야 된다엔 13%로 두 번째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가림막 설치 후 다시 해야 된다. 요건 1%였고요. 그 다음에 도어 스태핑 중단 조치 잘못했다. 원한대로 원래대로 다시 도어 스태핑 그대로 해야 된다는 1%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하고 비슷하게 84%, 85% 하여튼 요거 뭐 이제 이 방송 보실 때쯤이면 뭐 차이가 나봐야 1%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올리자마자 삽시간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84, 5% 정도 되는 분들의 의견이 도어 스태핑 중단 잘했다. 그리고 MBC는 민영화시켜라 이참에. 이게 보수 우파 시민들의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MBC는 대통령실 출입 금지시키고 도어 스태핑은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를 빚거나 양아치처럼 행동하면 국민들이 다 봤으니까 그 MBC는 출입 금지. 그다음 도어 스태핑은 그대로 다시. 요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13%나 됐으니까 꽤 있었죠. 나머지 뭐 가림막 설치 후 다시 해야 된다도 의미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했다 원래대로 도어 스태핑 해야 된다도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MBC는 완전히 보수 국민들한테 이번 사태로 찍혔다. 이런 민영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보수 국민들이 이러잖아요. 쟤네들은요 국민들이래요.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보수 국민들이라고 그랬어. 니네 뭐 좌파 빼고 그래. 좌파 빼고 의견이야. 좌파는 설문에 여기 거의 응하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파 시민들 내지는 중도 시민들 주사파 좌파 빼고는 의견이 이렇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죽지 마시고 이번에 중단 사태 내린 거 잘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걸로 야 내가 공약하고 이거 실천해 왔는데 이거 MBC 요놈 조무래기들 때문에 중단한다고 모냥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잘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MBC는 민영화 이거 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이 너무 많이 우리 방송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 좀 이 기회에 제도로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언론 환경을 바꿔놓으시면 그거 하나만 잘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될 겁니다. 지금의 언론이요.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왜냐면 보고 듣고 하니까 방송 보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저놈들이 저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세금이 들어간다고? 저놈들 아가리에다가 이렇게 열받는 게 많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니네 돈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든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든 이승만 대통령 능멸하든 좋아. 그러면 니네가 벌어서 니네 경영 능력으로 해야지. 그걸 왜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다 갖다 앵겨주면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그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MBC 민영화. 그 다음에 교통방송은 결정 났죠? 이제, 그것도 늦었어. 아니, 왜 2024년 1월까지는 돈을 대준다고 그래? 하여튼 오세훈 시장, 그 유승민 비스름하게 좀 하지 마세요, 좀. 우리가 어떻게 뽑아줬는데, 보수 우파 시민들이 뽑아줬지, 좌파가 뽑아줬어요. 근데 어떻게 좌파 중에서 생새빨간 좌파 김어준이 하나 못 자르고, 그것도 왜 당장 예산 중단시키지, 금년 말로 끝. 내년부터는 안 준다 이래야지. 내년 7월로 간 것도 불만이었는데 그것까지 또 연장해가지고 2024년 1월까지는 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참 오세훈 시장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교통방송도 참 이제 그렇게 되고 나머지들 많아요. 연합뉴스 그다음에 KTV 뭐 이런데 그다음에 아리랑 TV 교육방 이런데 공적 자금 들어가잖아요. 공적 자금 들어가는데 하는 행태들은 왜 좌쪽만 해? 공적 자금이 좌쪽만 들어가? 안 되잖아요. 이참에 손봐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전화 위복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리퍼 신고 팔짱 끼고 난동 부린 놈 때문에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MBC 민영화로 가고, 그걸 넘어서서 이 좌쪽 방송들 공적 자금이 투입 안 되게끔 그렇게 단계별로 스텝별로 해서 빨리 이거 임기 초에 이거 다 작살 내십시오. 그러면은 영웅됩니다. 그 밖에 또 영웅되는 길이 있잖아요. 부정선거만, 4.15 부정선거 수사만 지시하면 게임 끝나는 건데 그것까지 왜 이렇게 용기를 못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나요? 하여튼 언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주변에도 이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우김. 그러니까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 다음에 대장동 수사에서 정진상, 김용등 막 구속하는 거를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더라니까요.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언론 때문에 그래요. 언론에서 좌파 평론가들, 주사파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죄가 없대,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걸 듣는 어정쩡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저렇게 구속하고 그러지? 왜 이재명으로 칼끝이 간다고 그러지? 이상하네. 권력 잡더니 탄압을 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방송에서 그렇게 쏟아내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어정쩡한 국민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말하자면 진실, 사실, 뭐 권위 있는 말,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에서 떠드는 거는. 근데 새빨간 구라들 떠드는데 좌파 평론가들 보세요. 우파 평론가는 또 이게 약하게 말해, 또 비리비리하게 말해. 그러니까 좌파 평론가들 입심이 세니까 그러네, 이렇게 휘까닥 넘어가는, 이게 방송의 힘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5.16 혁명할 때 제일 먼저 장악한 데가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시대에 그런 식으로 물리력으로 장악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좋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법치주의.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놈들 문제가 있고 왜 과도하게 공적 자금이 들어갔냐.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로 혁명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언론혁명. 그것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지지율은요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놈들이 이렇게 하니까, 매일 방송에서 그거 쏟아내니까 볼 수가 없어요. 혈압이 올라서. 잘하셨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네. 좌파들은 이런 의견 아니겠죠. 그러나 애국 시민들, 우파들은 압도적으로 이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언론 환경 제대로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